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 화요일 11시에 찾아뵙는 주주 코너입니다. 주민이 주인이다 코너죠. 주민이 주인인 세상, 주민이 주인으로서 권리를 찾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데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전재규입니다. 이 방송은 수원 공동체 라디오 FM 96.3MHz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 시사 프로그램은 여러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수원 화성 얘기를 세밀하게 좀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수원 화성 이야기를 좀 같이 하는 시간으로 하고요. 오늘 또 변함없이 첫 시간에 시 한 편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오색금천입니다. 오색금천, 박정연. 여름의 끝자락, 우애 깊은 기러기는 군무를 펼치는데 둥지 떠난 물소리는 홀로이 나는구나. 광활한 하늘 위를 살아가며 고독하다 할 법도 한데 힘차게 전향하는 것을 보아 저는 깨달음 것이리라. 이러한 삶도 저러한 삶도 저저마다의 가치를 지니며 황금빛 장관 속에서 함께 산소풍호를 이룬다는 것을. 여기까지입니다. 이야, 여기서요 정말 대단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가 있는데, 이러한 삶도 저러한 삶도 저저마다의 가치를 지니며. 야, 이거는 정말 소중한 글귀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김수철의 정신차려 듣고 오겠습니다. 김수철의 정신차려 듣고 왔습니다. 수원 화성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수원 화성은 누구나 다 그 정조 임금에 의한 수원 화성 천도라든지 또는 효자라든지 이러한 정도는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 아니라 전 세계 국민들도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는 거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더 재밌고 즐거운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서 정조 임금의 효의 결정체는 무엇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효의 결정체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사도세자가 아버지 아닙니까? 사도세자의 묘를 당시 수원 도부 현재 이제 그 안녕리라고 아시죠? 거기 이제 화산이라고 거기 돼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거기로 묘를 옮기고 팔달산 일대로 천도하려고 했기 때문에 유명해진 이 수원은 효원의 도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원 팔달산 일대로 천도하려고 했고, 또 천도하려고 한 이유도 아버지인 이 사도세자를 말하자면 그쪽으로 옮겨서 화산으로 옮겨서 일단 효를 다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쉬운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수도로 옮기려고 한 것이냐 하면은 실제로 수도를 옮기려고 했다는 것에 더 정점이 있다 이겁니다. 더 중요한 맥락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효의 도시, 효원의 도시 수원은 정말 효자들만 살고 효부들만 살고 효자들만 사는 그런 도시이기를 기대하면서 임수경의 연인들의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효의 도시 수원,
수원 화성 얘기를 하는데 역시 정조임금, 정조왕을 빼놓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당연히 니꼬로 된 정조왕이십니다. 효를 실천하기 위해서 수원으로 터전을 정한 것도 한 건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운은 뭐를 했냐면요. 사도세자는 군복을 입고 직접 말을 못하는데 이게 뭘 의미할까요? 사도세자는 군복을 입고 직접 말을 몰았다. 그래서 사도세자님이 군복을 입고 직접 말을 몰았기 때문에 정조 임금께서도 외부로 행차할 때 권룡포와 익선관을 쓰지 않고 군복을 입고 전립을 썼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로 나갈 때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사도세자를 상징하는 그런 군복을 입고 다니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조상화를 사도세자를 수원으로 이전한 묘소인 현능원 제실에 걸어놓고 살아가실 때 행하지 못한 효도를 행하겠다고 했다. 이것도 살아서 다 못한 그런 효를 돌아가신 사도세자에게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모습, 정말 정성의 효 아닙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나라에 일대의 임금만 있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상징성 있는 우리 정조대왕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런 우리 국민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방송은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방송입니다. 수원 화성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알고 가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양수경의 사랑은 차가운 유혹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계속해서 수원 화성 이야기라고 했는데 이 화성 이야기가 그냥 화성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조 진짜 효는 뭐였냐면요, 수원시 전체를 이름도 새로 짓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조는 왜 수원 신읍치를 만들었을까, 이런 거예요. 신읍치라는 단어가 새로 나왔네요. 또 수원 도부, 그러니까 정조 13년이라고 그랬으니까 1789년 수원 도부 관할 일대에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첨봉하고 관할을 비롯하는 읍치 전체를 현재의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 일대의 팔달살 동쪽 지역으로 이전했다, 이랬으니까요. 여기가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현재에 있는 우리가 이제 광장 아시죠? 광장 팔달 동쪽에 있는 궁 또는 터를 다 복원시켰거든요. 이제는. 그랬으니까 거기에는 그전에는 이제 신풍초등학교라고 있었는데 철거하고 다 이제 복구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것을 거의 다 복원을 다 했습니다. 이름하여 정말 수원 도부 아니겠습니까? 이야, 대단합니다. 어쨌든 도호부라는 게 뭡니까? 예, 맞습니다. 수원의 중심지라는 것뿐 아니라 국가의 중심지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또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수원 화성과 연관된 이름이 많은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는데 너무 많아서요.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율천동이 있고 율전동이 있고 천천동이 있습니다. 인데 먼저 율천동을 속한 법정동으로 옛날 이 동네에 밤나무가 아주 많다고 해서 밤밭이라고 불렸고, 지금도 밤밭 터널이라고 있죠. 그 성균관대역 옆에 그 밤밭이라고 지금도 이름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율전동은 바로 밤밭을 한자로 쓴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천천동은 율천동 속한 법정동으로 옛날부터 이 동네는 큰 샘물이 있어 그 내를 이루는 것이 뭐야? 큰 샘물이 있어서 내를 이루는 것이 뭐냐고요? 서호천이다, 이럽니다. 서호천. 야,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단히 정말로 우리 수원이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자랑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래 하나 더 듣고 오겠습니다. 임창정의 결혼해줘 듣고 오겠습니다. 임창정의 결혼해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수원 공동체 라디오 FM 96.3MHz에서 보내드리는 주주 코너입니다. 주민이 주인이다 코너입니다. 전재균이가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고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시간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저희는 시사 프로그램이고요. 주민이 알만한 내용, 주민이 알아서 좋을 거, 주민이 나들이 마실 삼아서 다닐만한 수원시 이내에 있는 내용들을 모두 다 여러분들한테 같이 가고자 안내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다 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부라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지금요 수원 화성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화성 얘기하면 역시 정조대왕님을 빼놓을 수는 없으나 그 중에서도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름을 지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반밭이라고 불렸던 율전동, 율천동, 뭐 이런 천천동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자 1동, 정자 2동 해가지고요. 영화정이라고 해서 정자가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영화정이라는 정자가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정자동은 성남시에도 정자동이 있어서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치면 혼동이 있을 텐데 좀 더 정확하게 치려면은 수원시 정자동 하면 뭐 정확하게 나오는 건 다 알고 계시겠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요. 화서동은 화성과 서문으로 합쳐서 화서동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원 화성이라는 성곽이 있는데 성곽에는 서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죠. 서문이라는 곳이 있고 화성이 있고 그래서 화성의 서문이라 해서 화서문 쪽이라고 그래서 화서동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화서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그 다음에 좋은 아파트들도 또는 주택들도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동네마다의 연관성도 있고요. 동네마다 특이한 이름을 지어주신 우리 화성시의 지리적 요건, 수원시의 지리적 요건 말하는 거죠. 그런 것들도 너무나 소중하게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노래 하나 더 듣겠습니다. 에픽하이의 원 듣고 오겠습니다. 에픽하이의 원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수원 화성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나 이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십니다. 그 정조대왕의 업적이나 이런 거는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 수원의 법정동을 만드는 법정동의 이름들을 그때 당시에 많이 지었기 때문에 어떤 동들이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 하는 내용들에 조금씩 다는 못 해드립니다. 조금씩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연무동, 상강교동, 하강교동 등이 포함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 동네는 연무대가 있다는 얘기예요. 연무대. 연무동이 연무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무대는 뭘까요? 옛날 군사훈련과 무술연마를 하던 곳의 이름이 연무동이라고 합니다. 연무동. 그럼 우만동은 뭘까요? 우만동은 옛날 이 동네에 최씨와 임씨 등이 소를 많이 키우며 살았기 때문에 우만이 또는 소만이라고 부르던 것에서 유래됐다 해서 우만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를 많이 기르던 임씨와 최씨가 있어서 우만동이 됐다. 야, 이분들의 대단한 임씨 가문이나 최씨 가문이 굉장하군요. 지곡이라는 데가 이제 지금은 지동이라 부르는데 이는 지곡이라는 이름을 이어받은 것이다 이러는데 따라서 지동이라는 동네 이름은 연못에 있는 동네라는 뜻을 가진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연못에 있는 동네를 뜻한다 이런 얘기 지동이.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연못이 있는 동네. 연못이 있는 동네를 지동이라고 한다. 이야, 이거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동네 이름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노래 하나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효리의 유고걸이라는 노래입니다.
이효리의 유고걸 듣고 왔습니다. 수원 화성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원 화성 이야기는 뭐 무궁무진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조동의 효 얘기, 무슨 이야기들 많이 있는데, 우리 수원에 새로운 마을 이름도 많이 지정을 하고 많이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마을도 우리 화성 안에의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여기서 몇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연무동은 뭐 한다고요? 예, 무술을 연마하던 것이고, 예, 군사훈련을 하던 곳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매교동이라고 있는데, 매교동 안에는 매교동하고 교동이 두 개가 있다. 매교동에는 교동이 있고 매교동이 있는데, 정조대왕이 행차하실 때 지나던 다리였던 매교가 있다. 그래서 매교는 다리 이름이죠. 동네 이름도 매교동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래서 매교라는 다리가 있는데 매교동이 되었다. 다리가 있음으로 해서, 그래서 정조는 수원이라는 도시 이름을 화성으로 고쳐 부르게 하였다. 화성이라는 이름은 화는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그래요. 바로 부유함, 건강하게 오래 살기, 이 인구 번성, 다자녀죠. 다 남자라고 여기 써 있는데 어쨌든 요즘 시대로 말하자면 다자녀입니다. 다 남자 이렇게 했는데 이런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얼마나 훌륭한 진짜 화입니까? 그러니까 부유함, 건강하게 오래 살기, 다자녀, 이 세 가지의 뜻은 지금도 우리의 화자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화성의 화자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이름이다. 이런 얘기다. 이런 거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고 가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걸 다시 보면서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세밀하고, 여러분들 한번 수원 화성에 있는 여러분들 문화센터 있잖아요. 문화재단. 거기에 들어와서 우리 화성의 역사를 한 번씩 읽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노래 하나 더 듣고 오겠습니다. FX의 예삐오 듣고 오겠습니다. FX의 예삐오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방송은 매주 화요일 11시에 찾아뵙는 주주 코너입니다. 주민이 주인이다 코너입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는 저는 전재균이고요. 수원 공동체 라디오 FM 96.3MHz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 주민들이 알았으면 좋은 혜택, 복지 또는 의무 이런 것들도 방송을 해드리면서 수원 시민으로서 자랑스러운 봉사활동, 문화, 체육 모든 분야를 거쳐서 시사로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지금은 수원 화성이라는 이름으로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수원 화성에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깊이는 저보다 더 깊이가 있을 수 있는 분들도 많고요. 다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하는 시간을 갖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에는 마을 이름도 많이 새로 짓고 그랬는데 제일 중요한 게 화성이라는 화자가 한 번 더 되새겨보자는 거죠. 화자가 부유함을 뜻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뜻하고 다자녀, 다 남자라고 되어 있는데 다자녀를 갖는, 지금 현재에도 아주 유용한 단어 아니겠습니다. 이 세 가지 뜻을 가진 자가 화자다. 그래서 화성을 넣었다, 화자를 넣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뿐 아니라 팔달산 일대에 시라 비도라고 불리는 유형원의 반개수록이 있다. 반개수록을 읽어봤다 이런 겁니다. 반개 유형원은 팔달산 일대가 충청, 전라, 경상도에서 한양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천하교통의 요지이고 이곳에 성곽을 쌓는다면 한양을 보호할 수 있는 대도해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혜은이 마저 떨어졌지요, 결과적으로. 이야, 정조는 이거를 읽고 오래전부터 수원 팔달산 일대를 유심히 조사했고 마침내 때가 되어 효종이 돌아가신 이후 천하의 길지로 알려진 수원 화산으로 아버지의 묘소를 옮기고 그 일대에 있는 관아와 각종 공공기관 그리고 백성들의 집을 팔달산 일대로 이전하게 했다. 이야, 이게 하나의 도시를 새로 신도시를 만든 셈이었군요. 결과적으로. 이야, 굉장합니다. 그 당시에 그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어질 정도면 굉장했죠. 야, 그래서 팔달산 일대로 이전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지금 현재 팔달산의 수원시의 인구가 밀집되는 그런 현상을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노래 하나 더 듣고 오겠습니다. 오렌지 캐러멜의 마법소녀 듣고 오겠습니다. 오렌지 캐러멜의 마법소녀 듣고 왔고요. 수원 화성 이야기를 오늘 했습니다. 다음에는 수원 화성에 대한 깊이 있는 얘기를 또 한번 하기로 하고요. 배우의 검은 나비 듣겠습니다.